요즘 들어 제 일이 매우 바쁩니다. 피로와 외로움으로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서 저는 아버지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등판에서 저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깨어나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28살의 김다영입니다. 최근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락거리를 찾다가 우연히 이 라디오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두가 제 멋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은 김이고 아버지의 성은 박입니다.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상처 입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외조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픈 동료를 방문하던 중 어머니는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의 의사이며 키가 크고 매우 온화한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가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과 어머니 낙천적인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 아빠가 되고 싶다며 어머니를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다며 더 이상 누구를 신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시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년 넘게 어머니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지만 어머니는 늘 그 진심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8개월이었을 때 작은 사고가 나서 저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미숙아라서 늘 아프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한번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보고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향한 아버지의 애정은 마침내 어머니에게 감동을 줬고 어머니는 사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을 했고 비록 제가 어머니의 성을 따서 이름을 따라갔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단 1분도 슬프거나 속상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제가 저를 가장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친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저를 버렸던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오래된 결정을 후회하고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아버지 곁에 웅크릴 수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과 2주 후 어머니는 친아버지와 재결합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는데 저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어머니 요청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고 여러 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의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5년 동안 어머니의 마음이 항상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이 결국
제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축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게 된 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손가락을 걸어 며칠 후 새 옷을 사러 가자며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손은 여전히 아버지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는 채 부서진 목소리로 몇 밤을 더 자야 아빠가 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상냥한 미소로 이틀 밤 약속할게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아름다운 어린 시절 내내 존재했던 미소였습니다. 이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직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제게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찍 자고 하루 빨리 지나가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지 한 달 후 저는 아버지가 그 다음 날 일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약속을 지킬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가슴은 마치 누군가가 꿰투른 것처럼 욱신거리고 조여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급히 어머니에게 왜 숨겼는지, 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고별 인사를 하지 못하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충격을 견딜 수 없을까봐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친아버지는 내가 왜 그 사람을 애도해야 하느냐고 투덜거리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고 제 눈물은 무릎을 적시고 심장을 100조각으로 부서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아버지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조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처럼 조부모님은 많이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했고 도착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영정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블라우스를 꼭 껴안고 마음속의 고통이 산처럼 쌓여만 가 마치 제 마음이 도둑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들은 조부모님이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며 과거를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조부모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주 저를 찾으셨지만 그 후 어머니도 친아버지도 지긋지긋하다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20살 때 저는 집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적금 통장을 주셨고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영아, 성인 되면 술 한잔 하자 라고 적힌 글씨를 받고 그 해학적인 약속에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그것을 저에게 직접 주고 싶으셨지만 운명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조부모님은 모두 고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적금을 모두 조부모님의 병을 고치는 데 쓰고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50만 원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예전과 같습니다. 더 나빠지지도 더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지만 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피곤할 때면 종종 아버지의 꿈을 꿉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제가 밥을 먹을 때, 잠잘 때, 영화를 볼 때 아버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세가 있다면 또다시 예전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